일본 언론발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발언이 보도됐죠.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지면서 30%로 내려앉았습니다. 30%대의 말 그대로 턱걸이를 한 셈인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0%로 올랐죠. 부정평가의 이유, 응답자들은 외교,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꼽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한일 정상회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강제동원 배상안만으로도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버거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일본에선 마치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노리는 듯한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는데요. 독도, 위안부, 소녀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보고 있죠. 일본에 호구 잡힌 게 아니냐 날을 세웠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픕니다. 꿀벌이 손님 하나 물어왔다고 소개시켜드린다는데. 아유, 좋은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선동머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 왜 일본 언론을 신뢰하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반일 선동몰이를 하고 있는 것에 유감입니다. 반일 감정을 앞세워 죽창가를 불러온 오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 확인되지 않는 일본 언론을 신봉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았죠. 모두 한일회담 관계자 발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설명대로 오보들이라면 일본 측에서 장난을 쳤다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외교안보 라인들이 일본의 그러한 구태를 몰랐나요? 일본은 항상 악수, 손 떨어지자마자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회담에 임하고 협상에 임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청구서가 막 내려오잖아요. 일본의 언론 플레이, 왜 예상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을 전한 교도통신,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톱뉴스에 고스란히 이렇게 버젓이 걸어 놓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겠죠. 야당 탓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왜곡 보도에 대해서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근데 메시지를 낸 후에도 또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보도를 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떤 항의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보도의 주체가 아니라 발언의 주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에 소스를 내는 일본 측 관계자들 말입니다. 일본 측 관계자 말에 맞서 우리 정부 인사들도 언론에 소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인 전진석 전 비대위원장, 교도통신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는 오보라면서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 내용을 전했죠. 정 전 비대위원장은 기자 시절 습관이 남아서 종종 수첩에 메모를 하곤 하는데요. 교도통신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그 자리에 동석을 해서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교도통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정 전 비대위원장의 메모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후 부분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상을 파악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답변을 받아 적으며 속으로 정답이다를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IAEA 주관하의 검증, 과연 정답일까요? IAEA와 일본 정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찰떡 궁절을 보여왔죠. 我が国としては今申し上げたような専門家によるIAEA からの科学的な調査が歓迎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 제어된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세계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AEA는 일본 측이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환영한다는 그런 성명을 또 냈어요. IAEA가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요? 예. 지지한다. 일본 측의 계획을 지지한다. 결국은 이제 IAEA도 이제 결국은 그 원자력 옹호론자들이 이제 거기에 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선 IAEA 조사와 더불어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국제조사단 검정 참여, 방사능 검사 체계 강화 등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당시 일본 자민당에선 허세 그 자체다 우리 정부의 제소 방침을 비꼬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오만한 반응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발끈했었죠.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민들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염수를 쏟아내리는 일본 정부는 해양재판소로 가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줬다며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10월 정부 부처 합동 TF를 가동하면서 원전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낸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도 같은 생각일까요? 문득 궁금합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사실 일본도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지난 1993년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부터 무려 30년 동안 핵 폐기물을 몰래 바다에 버려온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국제해양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지금 버리려고 하는 거에 1000분의 1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버렸어요. 그게 그린피스하고 일본 정부에 걸렸죠. 그렇죠? 러시아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옐젠을 불러가지고 버리지 못하게 그리고 법에 허점이 있다. 국제해양법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버리지 못하게 한 일본이 오늘 거울 앞에 섰는데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과거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일본 강요의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中国やら韓国やらが海に放出してるのと同じもの以下ですから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